공포 카페 네이트판 무서운 이야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 있어야 한다.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한다. 또 딸이 어떤 행동을 하던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 날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 하셨대요. 그 다음 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대요. 그 부적을 아줌마가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살을 깨물어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엄마는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서 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깬 것도 잠시이고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무른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 잠들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저녁밥은 이걸로 하시라 그랬대요. 갈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뒤에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대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 키우던 고양이였대요. 미미는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찌나라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아실 턱이 없는 거죠.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이인지라 집에 잘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른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른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미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비 맞으며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대요.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박수까지 막 치면서요. 그러곤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고 말을 걸고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한테 안부를 물으시곤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시고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번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 옆에 있다고. 안방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자결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결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이 지켜줄 거니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짝달싹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어요.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 없으니 만일 그 부적을 떼면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 있으면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굿이라기보단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안 나른 부분이 있어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구습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 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 등등을 질문받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가 꿈이다, 꿈이야, 땡땡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신기하게도 그 시기에 딱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시고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집에서 잤어요. 아빠는 가게에서 쪽잠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가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 빠지면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돈을 챙겨드리려 했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을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갈 때까지도 주인 할머니는 못 봤어요.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 산타개를 좋아하는 부부가 살았었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 담근 뱀술을 모으는 게 취미였다나 봐요.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무당 아주머니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세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